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뷰를 조건적으로 렌더링하는, 그러니까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건 렌더링을 배우기 전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데이터 프로퍼티 안에 저희가 유저라는 오브젝트를 하나 선언하고, 네임은 스캘퍼, age는 100, 그리고 job은 프로그래머 라고 선언을 했고, 이러한 변수를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 머스태치 문법 또는 vText를 사용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vText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자, 머스태치와 vText, 자, 이번에는 vText로 헬로는 빼고 유저 네임만 나오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의 네임, 내용은 빼주시고요. 자, 그러면 스캘퍼라는 게 나왔고, 자, 여기에 값이 변경이 될 때마다, 변경이 일어날 때마다 여기에 값도 함께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v-once라는 디렉티브가 있어요. 똑같은 걸 하나 더 복사를 하시고요. 자, v-once라는 것을 위에 있는 태그에 속성어로 하나 부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once 디렉티브가 들어가게 되면 내용이 변경이 일어나도 한 번만 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다시 스캘퍼로 바꾸고요. 자, v-once를 주게 되면 이후에 이 유저네임이라는 값이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최초에 화면에 한번 렌더링 된 후에는 더 이상 변경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인풋 태그를 하나 작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속성으로 v모델이라는 것을 연결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v모델은 바로 인풋과 같은 이러한 입력받는 그런 창들의 값들을 value로 연결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원래 HTML에서 저희는 value라는 값으로 여기에 연결을 할 수가 있었는데, Vue.js에서는 v모델이라는 디렉티브로 값을 연결을 하면 돼요. v모델은 username이라는 것으로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풋 창에 scalper라는 것이 기본 value 값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서로 이렇게 되면 화면에 나오는 이 모든 태그들이 전부 username이라는 것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값을 바꾸게 되면, 연결된 모든 태그들이 동시에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유저네임을 인풋에 걸어놨고, 인풋에서 변경된 내용이 바인딩된 HTML 태그에 유저네임이 바인딩된 태그들도 함께 값이 바뀌는데, v-once 디렉티브가 추가된 h1 태그는 변경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v-once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조건부로 렌더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v모델에 대해서는 나중에 폼 핸들링을 할 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조건문을 사용할 때는 if문을 사용을 하는데요. Vue.js에서도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h2 태그를 작성을 하고, 자, my name is username 라고 작성을 해볼게요. h1 태그는 그냥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에 v-if라는 디렉티브를 사용을 하게 되면 조건을 걸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데이터를 하나 더 선언해 볼게요. 자, showName이라는 값이 true이면, 자, showName을 true로 주고, 만약에 showName이 true이면, 그러니까 줄여서 showName이 true이면, 또는 true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줄이면. 자, 이것과 이것은 같은 의미예요. 자, showName이라는 것이 true이면 이것이 보여져라.
당연히 true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showName을 false를 주게 되면 이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서 화면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v-else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v-else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v-else인 경우에는 이름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라는 글자가 출력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howName이 true이면 이름이 보여지게 되고요. showName이 false이면 v-else 태그가 실행이 되면서 이름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라고 화면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v-if와 v-else 외에도 사이에 h2, 자, 요거 말고, 자, 그리고 또 다른 변수 h1, h2로 할게요. h2, 만약에 v-if 나이가, 유저의 age가 30보다 많으면, 20보다 많으면, 당신은 성인입니다 라는 조건을 성립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00이니까 당연히 당신은 성인입니다가 나올 것이고요. 자, 그리고 h2 v else if를 통해서 조건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유저의 age가 14보다는 크고 유저의 age가 20보다는 작으면 당신은 청소년입니다 라고 작성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h2 v else, 마지막은 당신은 어린이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17이라고 하면 청소년이 나오고요. 10이라고 하면 어린이입니다. 이렇게 v-if와 v-elseif, v-else 이런 식으로 조건을 추가해서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알려드렸고요. 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if문 사이에 if와 else는 항상 같은 레벨에 이어져서 나와야 돼요. 만약에 중간에 또 다른 태그가 if를 가지지 않은 또 다른 태그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if, else 구문을 사용을 할 때는 중간에 다른 태그 없이, 간섭 없이 바로 이어져야 되고요. 같은 레벨 안에 작성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v-if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 내용을 잠시 주석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h2 v-if showName이면 유저 네임을 출력을 해볼게요. 유저 네임, 그리고 여기에는 if문, 자, h2 태그를 하나 더 작성을 하고 이번에는 v-if 대신에 v-show라는 게 있어요. 자, v-if와 v-show는 동일한 형태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if가 아니라 show. 자, 저장을 하면 showName은 true로 해야 되겠네요. showName을 true로 바꾸니까 if일 때 이름과 show일 때 이름 두 가지가 출력이 된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두 개 다 화면에 보여주고 조건을 성립하지 않으면 show가 아니면 보여줘라 라고 조건을 바꾸게 되면 둘 다 보이지 않게 되겠죠. 자, 그런데 두 가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HTML 태그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div 태그를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scalper show, show로 조건을 걸었는 태그는 태그가 남아있고 스타일이 그냥 display none으로 처리가 되었지만 if문으로 처리된, 화면에 보이지 않게 처리된 태그는 아예 보이지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v-if를 사용을 해서 조건을 쓰게 되면 애초에 렌더링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고 v-show는 코드를 생성하되 스타일로 display none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냐 하면 저희가 어떠한 값을 화면에서 보여줘야 할 때 이 보여줘야 되는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 양이고 무게가 무겁다 이러면
화면에 다시 한번 그려줘야 되고 if 문이 성립할 때마다 다시 불러와야 되고 if가 성립하지 않으면 다시 없애고 다시 또 성립하게 되면 다시 또 보여주고 이러한 것을 반복하기에 용량이 상당히 크게 되면 퍼포먼스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디스플레이 논만 처리를 해서 화면에 보이지 않게 했다가 보이게 했다가 보이지 않게 했다가 보이게 했다가 렌더링은 최초에 한번 시켜놓고 보이는 값만 바꾸는 방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용량이 크지 않고 화면에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 받아와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VIF를 통해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이 내용은 추후에 컴포넌트를 배우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은 VIF를 사용을 하면 성립하지 않을 때 태그 자체가 생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 VShow를 사용을 하면 태그는 생성이 되지만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디스플레이가 논이 된다. 실제 태그는 작성이 생성이 됐지만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자, UL 태그라는 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UL에 li를 한 3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li 태그를 3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떠한 설문조사라고 해보고, 설문조사에, 자, HTML은 재미있나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는 재밌나요? 이렇게 3개가 있고 나머지 3개는 HTML, CSS가 아니라 자바와 파이썬 또는 C#. 자, 이렇게 있다고 하고 요 3개는 프론트엔드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요 3개는 백엔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변수에다가 자, question은 프론트엔드라고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에 조건을 걸어서 만약에 프론트엔드이면 이 3개만 보여지고 프론트엔드가 아니면 이 3개만 보여지게 그렇게 조건을 걸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걸어줘도 되겠지만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걸어주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걸지 말고 이것을 그룹 지어서 걸어주면 좋겠죠. 자, div 태그를 통해서 div 태그에 조건을 걸고 li 태그는 그냥 한 번에 묶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내용을 빼고 이거는 여기 놓고 VIF가 아니라 VElse. 자, 이렇게 하면 화면에 작동을 하는 것 같은데 자, 프론트엔드가 아니라 백이라고 하면 네, 이렇게 질문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이거를 열어보면 UL 태그 안에 div 태그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HTML 표준적으로 맞지 않는 구조상으로 맞지 않는 그런 형태가 돼요. 자, 이럴 때는 저희가 의미가 없는 바로 템플릿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div 태그 대신에 템플릿이라는 것으로 감싸서 조건문을 걸게 되면 자, 지금은 네, 조건에 의해서 li가 3개만 보이고 3개만 보이게 처리가 됐는데 열어보시면 UL 태그 안에 네, 딱 li만 템플릿으로 감싸긴 했지만 li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부 렌더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리스트 렌더링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